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충격 속보입니다. 선관위 내부망 인터넷에서 침투하고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 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전 차장을 지냈던 분의 폭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신빙성이 100%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강신업TV는 팩트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신업TV는 현안을 가장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2023년 보안 점검 결과가 설명됐습니다. 선관위 내부망이 취약점이 많아서 침입자가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외부 침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내부망에 침입하고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국정원 전 차장의 증언입니다. 국정원 전 2인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장이 굉장한 겁니다. 외부 침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내부망에 침입해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소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난 2023년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심각하게 허술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갖다가 좀 조사해보고 싶은데 당시 민주당의 비호를 받는 선관위가 그리고 법원의 비호를 받는 선관위가 전혀 말이죠 응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수사도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이런 문제를 일거 해결하고자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2023년 9월 작성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시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망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우위 변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침입자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 증언은 말이죠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면 우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국정원 3차장 국내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3차장을 지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나와가지고 당시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망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우위 변조하시는 상황이었다. 침입자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등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접점이 있었다면서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거쳐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래 인터넷망과 업무망과 선거망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을 거쳐서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나? 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투개표 시스템 보안이 잘못되어 있어서 DB에 들어갈 수 있었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 바꿀 수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락을 바꿀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결국 DB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 예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점검 당시 국정원 측이 해킹을 통해서 선거인 명부에 DB에 가짜 인물을 넣은 후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사전투표소에 갔을 때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해봤군요. 점검 당시 국정원 측이 해킹을 통해서 선거인 명부 DB에 가짜 인물을 넣은 후 선거인 명부에다가 원래는 없는 가짜 인물 홍길동을 딱 집어넣고 홍길동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본 거야. 그랬더니 투표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일이네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 DB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 여기다가 원래가 유권자가 아닌 사람을 하나 성춘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심어놓고 성춘향 주민등록증을 하나 위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면은 선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국정원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당시 명부에 사람을 등록하고 사전투표에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면 투표할 수 있는 체계 인정을 확인했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외부 해커나 내부의 비인가자가 선관위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두려웠다. 이것도 가능했다는 거야. 외부 해커나 내부의 비인가자가 선관위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도 가능했다. 그럴까봐 걱정이 됐다. 만약 외부 해커가 선거 일주일 전 시스템을 장악해서 랜섬웨어를 놓고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1,000억 원을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고 고민했다. 야, 해커가 거기다가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나서 야, 니네 돈 내놔. 왜 돈 안 내놓으면 선거 못하게 방해해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0억 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선거가 무산되는 거죠. 그럴까봐 오히려 두려웠다. 이거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기관은 1년, 3년 단위로 보안 점검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흔치 않다. 선관위는 오랜 기간 점검하지 않았고 어느 기관보다 취약점이 많긴 했다.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더 취약했다는 거야. 다른 기관은 1년, 3년 단위로 그렇게 보안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선관위는 말이죠. 무수부리에 아무도 손대지 마.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취약점이 많았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지금 선거에도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선거와 연계시키기는 꺼려지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위험한 상태다. 침입했으면 얼마든지 침입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언에서 백종욱 전 차장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과 123 비상계엄을 연관짓는 질문에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말을 아낀 거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는 제가 어떻게 대통령의 뜻을 감히 이해하겠나? 그런 부분에는 감히 말 붙이는 자체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나?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꼈습니다. 자, 27일에도 이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다시 또 조은석 측과 김용현 장관 측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27일 날에는 김용현 장관 공판인데 그때도 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정원 3차장까지 지낸 분이 지금 선관위가 얼마나 취약했고 사실은 당락을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엄청난 폭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지만 국정원 전 차장 담당자의 입을 빌려서 더군다나 법원에서 증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말 선관위가 얼마나 썩어 빠졌고 얼마나 정말 그 취약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엉터리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역시 관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많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의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관위 반드시 우리가 해체하고 올공혁명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올공혁명 성공을 위해서 222번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